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이제 종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불교 심리학 사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예요. 공격성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삼독, 오온, 마음챙김, 죄책감, 대상, 관계론, 우울상태, 분노의 제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울 상태하고 분노의 제어가 함께 나오죠.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 그러면 보통은 분노 제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울 상태랑 분노가 같이 옵니다. 한번 볼게요. 불교는 중생의 선심을 해치려는 삼독, 즉 탐욕, 탐하기, 그 다음에 진애, 성내기, 우치, 투덜투덜하는 우치가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가운데 분노, 그러니까 진해는 불처럼 선심을 태우고 악행의 근원이 된다고 훈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악행의 근원이 된다고는 하셨는데요. 불처럼 선심을 태운다고도 하셨거든요. 근데 훈계는 아니에요. 이게 훈계는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항상 자비롭게 제자들이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이분이 왜 훈계라고 했는지 아마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 신도 역시 지켜야 할 것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음주. 그러니까 불살생 5개 기본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채식이 기본이고요. 불투도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망어하지 말고 음주하지 말아라. 이것만 삶에서 지켜도 좋겠죠. 그래서 불살생을 첫 번째로 들면서 공격성이 무용하게 발현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규정했다기보다는 해서 이게 나빠 막 이런 게 아닌데 이분이 이제 뒤에 갈수록 굉장히 그 서양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나쁘다, 훈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불살생, 그러니까 살생을 한다거나 투도를 한다거나 사음을 한다거나 망어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되면 내가 괴로우니까 당신이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지. 이게 나빠 하지 마 이런 거는 불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은 그렇게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공격성은 다양한 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공격성은 수렵이라는 문화로도 장애를 타파하는 적극성으로도 이어진다. 공격성은 또한 어딘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직관이기도 하며 인간의 강함을 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단순히 소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승화시킨 게 스포츠다 하는 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화되어야 되지 아예 이것이 없으면 자기 보호 욕구에서부터 공격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성장하는데도 또는 자연에서나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론도 있지요. 근데 아니다. 완벽히 착하면 그런 공격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선설, 성악설과 뭐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의 본능설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화론과 더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성은 또한 어딘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직관이기도 하며 인간의 강함의 발현이기도 한 것으로 단순히 소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면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통상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공격성을 가상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말로 표현할 필요를 배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병적인 원인 때문에 공격성을 표현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위나 직권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 흥분한 군중 가운데 있거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공격성의 발현이 폭력으로 직결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격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갑이죠. 갑질을 한다 보통 그러는데요. 갑질을 하는 그런 공격성의 경우는 안 되고 이제 상대방들에게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정말 공격적으로 상해를 준다거나 그 공격성을 나에게 스스로로 가져가서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중 전체를 해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거는 공격성이라고 보다 자기 보호 능력 이렇게 따로 구분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격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이 한 예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 개를 다 부수었다 하는 성경에 대한 논란이 기독교에서도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부순 게 아니라 그래요. 키가 워낙 크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거를 돈으로 다 팔았잖아요.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뭐 죄를 사해준다 이러면서 그런 돈으로 다 그거를 종교화시켰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옆에서 이제 막 미는 사람들 비키라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리저리 밀리면서 그 탁자가 다 밀려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거는 공격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남이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공격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는 내려오는 역사서에 있어서도 이게 공격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성인지 또는 돕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그게 공격적으로 보여진 건지 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밀쳤는데 그게 공격적으로 보여진 아니면 내가 상해를 입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게 공격적으로 보여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특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건 의지를 갖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공격성을 완벽한 공격성이라고 보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은 방어 기제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분석가 클라인은 이분은 1882년에서 1960년에 산 분인데요. 인생의 최초기부터 공격성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수요라는 만족의 체험과 공복 등의 욕구 불만을 동일한 어머니에게 받는 것을 통합하지 못한 채 사랑하면서 박해하는 어머니라는 망상에 시달린 유아는 사랑하며 박해하는 젖가슴이라는 모순된 대상이 한 사람의 인간인 어머니로 통합되는 것에 의해서 안정된 자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길게는 설명됐지만 모유 수유를 할 때 한 어머니에게서 수유를 받지 못하면 불안정성 때문에 이제 그게 공격성으로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사랑하면서 박해하는 어머니, 가로 열고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라는 부분적인 대상을 구분한다. 또 망상에 유아는 시달린다. 이게 망상 분열 상태라고 이제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사랑하며 박해하는 젖가슴이라는 모순된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한 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의 인간인 어머니. 이거는 전체적인 대상이다. 이래서 이제 가로 열고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선 증후군은 자신과 타자, 심신양면에 대한 공격성이나 다양한 욕구로 주의를 휘두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켄버그는 피해 망상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울 상태로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끊어지다 라는 일본어는 두뇌 활동의 예리함을 가리치는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다는 분노로 나를 잇는 끊어지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끊어지다는 일본어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이렇게 분열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너 끊어졌어 이러면
필름 끊겼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나 봐요. 그런 뜻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분노의 제어와 관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게, 야, 너 뭐 필름 끊겼어? 왜 그래? 뭐 왜, 그러니까 정신 끊겼어?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로 쓰이나 봐요. 이것들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노의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것을 그만두고 분노의 이유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태를 한번 확인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에너지를 빼고서 수용하거나 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도록 조언한다. 여기서 불교의 마음챙김이 응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공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어드린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방어 또는 자기 보호 이것과 공격성을 특별히 이렇게 따로 구분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인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훈계가 아닌데 훈계라고 본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하게 되면 괴로워지니까 그냥 이거를 제어하는 게 좋겠다. 나쁜 거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절하라는 그런 뜻의 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빼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공격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없어. 그러면 그 공격성을 안 본 거죠. 말로 보통 공격하죠. 당신이 그랬어? 나도 이렇게 공격해.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공격한다거나 침묵으로 공격한다거나 등돌림으로 공격한다거나 내 삶을 부서뜨리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공격적인 그런 힘의 에너지라고 보잖아요. 이 공격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이 공격성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격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 안에서부터 괴로움을 지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안에서부터 괴로움, 미움이나 화나 시기, 질투심이나 이런 이 마음이 다 겉으로 드러나면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되죠. 질투심을 갖게 되면 눈을 째려본다거나 밀어낸다거나 화를 내게 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던진다거나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서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 대상이 바뀌어도 그 감정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미운 게 아니라 그녀가 미운 게 아니라 또는 그 상황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저 있는 씨앗이 일어난 거고요. 그 씨앗이 부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울 상태와 배려의 기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37페이지. 사무량심과 자비, 참회, 참계, 양가성과 이어집니다. 우울 상태, depressive position은 클라인이 유아가 생후 4개월에서 5개월부터 체험하기 시작하는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우울, 불안, 전체 대상 관계, 상징, 표상이라는 심적 기제로 특정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달적으로 이전의 단계인 망상 분열 상태는 나쁜 대상과 그것에 대한 공격, 좋은 대상과 그것에 대한 애정이라는 부분 대상 관계로 인식하고 이들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 대상이며 각각에 대해 공격과 애정을 향하는 자기 자신도 하나의 자기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나쁜 대상으로서 미워하고 공격해온 것이 사실은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유아는 그 좋은 대상에게 상처 주고 말았다는 절망감을 안고 그때까지의 자기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 자신의 공격성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느끼는 좋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이 우울 상태에서의 우울 불안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정서적 체험을 견딤으로써 대상으로서 자기의 전체성에 대한 통합을 가져온다. 우울 불안을 견딘 유아는 자신이 대상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 대상은 그에 대한 보상의 감정, 게다가 자신의 공격에도 상관없이 좋은 대상으로 계속해서 있어주는 대상에 대한 감사함, 이
감사함은 땡큐가 아니고요. 그래티튜드라고 했어요. 더 이상 대상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 배려를 컨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죠. 배려라는 감정이 싹트게 된다. 이러한 우울 불안의 과정은 상징이나 관념의 성숙을 촉진하여 상징, 표상이나 추상사고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것은 이유식을 시작하는 유아의 발달 시기와 딱 겹치도록 진행되지만 결코 거기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즉 어떤 하나의 발달 단계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른바 발달 단계론과는 다른 클라인의 독자적인 상태 이론이다. 한편 위니컷은 클라인의 우울 상태에 상당하는 유아의 심적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유아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비록 최소한이라고 해도 상처받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수반하여 파괴성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그러한 유아가 행하는 파괴성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으로 유아에게 사용한 가능한 현실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 대상이 살아남는 것에 의해서 유아는 대상이 자신과 같이 이 세계에 살고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유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배려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capacity of concern, 이거를 이제 그 배려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울의 상태와 배려의 기원은 그냥 이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지금 좋아, 싫어 이런 어떤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잘해주는 부모님이나 나를 잘해주는 친구에게 좋아, 싫어를 표현하면서 그에게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나 밀어내는 성향을 가진 나를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 내가 이런 그 공격성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저 대상을 그 사랑을 잃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공격했기 때문에 또는 아빠에게 공격하고 가족에게 공격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우울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 그 우울 불안 상태, 내가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전체성,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고 나서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 죄책감을 공격성, 좋고 나쁨이라는 판단이 먼저 일어나는 그 이유식기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식기에 좋고 나쁨을 나누면서부터 내가 이제 싫어, 좋아 이러면서 공격성을 나도 모르는 새 띠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죄책감도 나한테 잘해줬으니까요. 죄책감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디프레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내 사랑을 내가 다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울, 불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이나 부모님을 보고 감사해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배려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파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울한 마음을 넘어서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요런 단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성장 발달하는데 또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